have pp, has pp를 통해서 자 우리가요 완료, 결과, 경험, 계속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느낌을 느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어떠한 느낌이 나더라도 have pp, has pp 동사의 이름은 현재 완료형이죠. 자 have pp, has pp에서 계속의 느낌이 난다고 해서 이름이 현재 계속형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또 경험의 느낌이 난다고 해서 현재 경험형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는 게 아니라 네 가지 종류의 느낌이 나긴 나지만 어떤 느낌이 나더라도 이름은 현재 완료형이다. 자, 왜 그런 거 하니? 이 문법 학자님들께서 이 네 가지 느낌 중에서 이 완료 느낌이라는 것을 대표로 삼았나 봐요. 그래서 현재 완료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느낌은 네 가지 느낌이 난다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현재 완료형의 이 여러 가지 느낌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현재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와의 연관성. 자 그런데 단 이 완료 느낌의 have pp는 좀 빼고요. 자 여러분들 이것도 필기 한번 해보시죠. 자 완료 느낌의 have pp는 왜 빼냐면요 자 여러분 완료의 have pp라는 게 뭐였나요? 현재엔 별 관심 없고 현재 어떤지에는 별 관심 없고 과거에 뭐 했는지에만 관심이 있는데 이 그놈의 just, already, yet은 have pp하고 함께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 소위 완료 느낌의 have pp라는 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자 그렇다 보니 이 완료 느낌의 have pp는 빼고 나머지 세 가지 느낌의 have pp의 경우에는 이 현재와의 연관성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느낌의 have pp를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그 단순한 과거형 있죠. 과거형 이것들하고 비교를 해 보시다 보면은요 우리가 이 현재 완료라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 B번을 통해서는 각각의 느낌의 현재 완료형을 그냥 과거형이랑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필기 다 하셨으면 지우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결과 느낌의 have pp와 그냥 과거형을 제일 먼저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결과 느낌의 have pp 뭔지 아시죠? 지나간 동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긴 알려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지나간 동작에서 비롯된 결과가 현재에 남아 있다는 거죠. 자, 그 반면에 그냥 과거형은요. 그냥 과거형은 단지 과거에 뭐 했는지, 지나간 동작이 뭐였는지에 대해서만 알려주기 때문에 그냥 과거형으로 표현된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지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다른 책을 봐보셨다면 요 3번과 4번의 비교는 꼭 한 번쯤 보셨을 텐데 굉장히 유명한 이 비교거든요. 비교. 어느 책에서나 다 해주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비교인데 자, 여러분들 그냥 lost를 통해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하고 have lost를 통해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차이가 커요. 자, 그냥 과거형으로 표현했을 때에는 현재 어떻다는 건지 몰라요. 그냥 과거형은 과거의 동작, 과거의 일에만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 나는 어제 나의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라고 하면은 현재 뭐 찾았는지 어땠는지 뭐 몰라요. 그런데 자 4번 문장처럼 나는 나의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 완료형을 써서 현재 완료형을 써서 표현하게 되면은요 잃어버린 동작의 결과가 현재에도 남아있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열쇠를 못 찾았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나는 나의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상태예요. 자, 느낌이 오시죠? 4번에 나는 아직까지 열쇠를 못 찾은 거고 3번에 나는 어제 잃어버리긴 했는데 오늘 현재 찾았는지 어쨌는지 모른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1번과 2번도 비교해 보시면 자, 1번 그녀는 어저께 안전하게 집에 도착했다. 현재는 몰라요. 현재 오늘 다시 집을 나갔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번 문장은요. 자, everyone has arrived는 다시 everyone has arrived는요. 자,
모든 사람이 도착했다 또는 모든 사람이 도착한 상태다. 자, 도착한 어떤 그런 일, 도착한 동작은 과거에 일어난 동작이긴 하지만 완료형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의 결과가 남아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현재 어떤지까지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자, 모든 사람들이 도착해서 그 도착한 그 장소에 아직 다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모든 사람이 다 도착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전부 모여 있다라는 정보까지도 이번 문장에는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러한 차이 한번 느껴보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자, 이번에는 경험 느낌의 have pp하고 단순 과거형을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경험 느낌의 have pp는요. 현재까지의 폭넓은 기간의 경험을 말해줘요. 현재까지의 폭이 넓은 기간의 경험에 관해서 알려주고요. 그냥 과거형은요. 과거 어느 특정 시간의 경험에 관해서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요. 경험 못했다는 얘기를 영어로 표현할 때 그냥 과거형으로서 경험 못했다고 얘기를 하면은요. 과거 어느 특정 날짜 또는 과거 어느 특정 시간에 경험을 못했다라는 것이라서 그 외적으로는 경험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경험 못했다는 얘기를 이 have pp를 통해서 경험 못했다는 얘기를 하면은요. 폭넓은 기간, 심지어는 평생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폭넓은 기간에 못 해봤다라는 경험이 없다라는 거라서요. 평생 동안 경험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까지도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5번 문장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자, 선생님이 5번 문장은요. 그냥 여러분들께 배경 지식으로 드리는 건데, 자, 톰이라는 아이가 2days ago, 이틀 전에 인더주 동물원에서 호랑이를 did not see, 못 봤대요. 자, 여러분들께서 5번 문장을 배경 지식으로 들으시고, 자, 선생님이 질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톰이요, 그날 호랑이를 못 봤나요? 하면은 이거는 그날의 경험을 했는지 못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didn't see라는 단순 과거형으로 물어본 거고,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 5번의 내용에 근거하자면 톰이 그날 못 봤대죠. 자, 그러니까 자, 톰이 그날 호랑이를 못 봤나요?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요. 네, 못 봤다던데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자, 영어로는 No, he didn't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방금 네, 못 봤다던데요. 이렇게 한국말로는 했는데 영어로는 No, he didn't죠. 자, 여러분들 이 No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자, 선생님이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부정 의문문에 대해서 우리말로는 네라고 하더라도 영어로 no가 돼버렸죠. 자, 이런 이유를 파트 1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도록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 5번 문장을 배경 지식으로 해서 이 7번 질문 한번 받아보세요. 자, 톰이 has never seen, 본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호랑이를. 자, 여러분들 지금은 아까는 과거형으로 물어본 거지만 지금은 현재 완료형으로 물어본 거라서요. 폭넓은 기간의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은 요날 이틀 전에 못 봤다는 것 뿐이니까 그러면 현재 완료를 써서 평생 동안 본 그 호랑이 본 경험이 없냐고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들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I'm not sure 정도로 대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어떤 결정적인 차이라면 이 경험 느낌의 have pp라는 것은 현재까지, 이 현재가 기준이 되는데 현재까지 굉장히 폭넓은 기간에 그 사이에 벌어진 경험에 대해서 알려주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계속 느낌의 have pp하고 단순 과거형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계속 느낌의 have pp는요. 현재까지의 계속이고요. 단순 과거형으로 표현하시게 되면은요. 과거 한동안의
계속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예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겠죠? 여러분들께서 겪으신 경험에 관해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또 여러분들께서 오랫동안 계속하신 어떤 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자, 꼭 have pp로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영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왠지 계속이라는 말 또는 경험이라는 말은 현재 완료, have pp 공부할 때만 듣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계속한 어떤 일, 또 내가 경험한 어떤 일을 말할 때는 항상 have pp로만 표현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냥 과거형으로도요. 여러분들께서 오랫동안 계속했던 일 말씀하실 수 있고 또 그냥 과거형으로도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신 일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단지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냥 과거형으로 표현했을 때하고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했을 때 각각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내가 지금 어느 쪽에 해당하는 말을 하려 하는 것인지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과거형 또는 현재 완료 둘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하셔야지 되겠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현재 완료, have pp, has pp의 이 각각의 느낌들에 대해서 다 알아본 다음에 그 의미를 구분하는 연습도 한번 해봤고요. 또 이 각각의 느낌들을 그냥 과거형이랑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까지 한번 알아봤는데 자, 여러분 현재 완료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정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멀리 보신 다음에 이 현재 완료 문장들을 여러 번 읽어가다 보시면 언젠가 곧 정복되실 거고요. 자, 선생님이 수업 처음 시작할 때에 글에서 정리해 드린 게 있었죠. 현재 완료 간략 정리라고 해가지고 특히 초보자 분들께서는 그 정도만 알아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왜냐면 자, 우리가 물론 그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제대로 표현하고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완료를 정복하면 좋겠지만 자, 우리가 많은 분들께서 사실상 어떤 시험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자, 그런데 시험에 있어서만큼은 이 현재 완료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도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현재 완료를 너무 그렇게 정복하려고 마음고생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런데요. 자, 고교 내신, 고교 수능, 또 토익, 토플 등등 전부 선생님이 말씀드린 대로 이런 현재 완료의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데요. 시험에서는.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중학생 여러분 계신가요? 중학생 여러분? 이 고등학교 공부 선행학습 하시는 중학생 여러분들 계시면요. 선생님이 보니까 이 중학교 시험에서는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중학교 시험에서는 1, 2, 3, 4, 5번 현재 완료 문장 쫙 써놓고 다음 중 느낌이 다른 현재 완료는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가 중학교 시험에서는 종종 나와요. 되게 유치한 문제인데 아마 유치하다 보니까 이 중학교 정도에서 물어보는 것도 같은데 아마도 이 부사들을 이용해서 부사들을 보면 이 현재 완료가 어떤 의미겠구나라는 것을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한해서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have pp하고 함께 잘 쓰이는 부사들을 암기해 놓으시면 아마 그런 문제들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으로 현재 완료형에 관한 이 공부를 마치고요. 지금부터는 과거 완료형인 had pp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 현재 완료형에 관해서 이해를 잘 하시면 이 과거 완료형은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데요. 자, 과거 완료형인 had pp에도요 완료, 결과, 경험, 계속의 4가지 느낌이 담겨 있어요. 현재 완료형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단지 이 기준이 되는 시간이 다를 뿐인데 자, 여러분들 자, 현재 완료형의 경우는요 무슨 의미이든지 간에 항상 기준이 되는 시간이 현재였죠. 자, 그래서 지나간 이전의 동작이 현재에 남기는 결과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했었고 또 이 현재까지의 계속 그리고 또 현재까지의 이 넓은 기간 동안의 경험에 관해서 알려줬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과거 완료형인 had pp는요 항상 기준이 과거 시간이에요. 그래서 과거보다 이전에 어떤 동작이 그 기준이 되는 그 과거 시간에 남기는 결과가 뭔지
그리고 또 과거 그 기준 시간까지의 계속, 또 과거 그 기준 시간까지의 어떤 폭넓은 기간 동안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 헤드 PP가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석을 하실 때에요, 이 현재 완료 때 우리가 해석하던 이러한 해석법들에서 이 기준 시간이 과거로 옮겨진 듯한 느낌이 나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현재 완료 때 사용했던 해석 중에서 자, 요 녀석이랑 그리고 또 요 녀석이랑 요 녀석 이 세 가지는요, 이 기준 시점이 좀 잘 안 옮겨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서 기준 시간을 선생님이 이제 옮겨 놓은 게 이쪽에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헤드 PP, 과거 완료형 해석하실 때에는 각각의 느낌을 살려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과거 완료형하고 미래 완료형 설명 드릴 때는요, 이 완료 느낌과 결과 느낌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하나로 통합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 완료 결과 느낌이란 것이, 자, 이 시간 수평선 위에다가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자, 현재를 여기라 할 때, 자, 기준이 되는 과거 시간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되는 과거 시간을 여기라고 보죠. 자, 그러면 이 결과 느낌의 헤드 PP인 경우에는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주냐면, 이 과거 기준 시간보다도 더 이전에 발생한 어떤 일이 이 기준이 되는 과거 시간에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한번 이전에 현재 완료 때 그렸던 그림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더 실감나게 느껴지시겠죠? 자, 이 많은 예문들 중에서 우리 한 2개 정도만 같이 해석을 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1, 2, 3, 4번 예문의 경우 when이 보이죠? when은 뭐뭐 할 때라는 그 때라는 뜻인데요. 이 when의 앞쪽, 이 when의 왼쪽에다가 다 끊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해석은 4번만 해드릴 건데요. 자, when you arrived, 당신이 도착했을 때, 자, 결과나 완료 느낌이 나는 헤드 PP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여러분들께서 앞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뭐한 상태였다라는 해석을 써보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당신이 도착했을 때 그 환자가 had died, 죽은 상태였어? 이런 질문이 될 텐데, 자, 여러분 그림에 한번 맞춰보면 당신이 도착했을 때 과거에 도착한 거죠. 이게 바로 기준 시간이 되어주고요. 자, 그보다 이전에 그 환자가 죽어서 네가 도착했을 때에는 죽은 상태였니?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해본다면, 자, 6번 문장 한번 해볼게요. 이 제니라는 여자아이가 카메라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자, 나비는 날아가 버린 상태였다. 뭐뭐한 상태였다. 날아간 상태였다로 해석하시면서, 자, 또 그림에 적용하면서 느낌을 느껴보면요. 자, 제니가 그녀의 카메라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이게 바로 이 과거의 기준 시간이 되어주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제니가 카메라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를 여기로 본다면 나비는요, 그 이전에 날아갔겠죠. 자, 그래서 제니가 돌아왔을 때에는 날아가 버린 상태였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나비는 없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상황 설명을 드리면 제니가 예쁜 나비가 어디에 앉아있는 걸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가지러 갔다가 다시 돌아왔더니만 돌아왔을 때에는 날아가고 없는 상태였다. 날아가는 그런 일은 돌아오는 것보다 먼저 발생했겠죠. 자, 하지만 이 제니가 돌아왔을 때에는 날아가 버리고 그 이제 상태만이 남아 있었다. 날아가 버린 상태였다. 이런 느낌 한번 느껴보시고, 자, 다음으로 경험 느낌의 헤드 PP에 대한 그림을 그려드리자면요. 자, 현재를 여기라고 보고요. 자, 기준이 되는 과거 시간을 여기라고 볼 때에, 자, 과거까지의 폭넓은 기간 동안의 경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거예요. 자, 여러분들 8번 문장을 함께 볼게요. 자, until last month, 지난달까지 기준이 되는 과거 시간이 지난달인가 봐요. 자, 그런데 지난달까지 톰은 had 과거 완료형이 나오겠죠? 톰은 had never seen tigers, 호랑이를 본 적이 없었다. 호랑이를 본 경험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준이 되는 과거 시간인 지난달까지는, 그러니까 지난달 이전의 기간에서는 톰이 호랑이를 본 경험이 없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기준이 되는 과거 시간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 사이에는 본 적이 없었다는 거니까 그 이후에는요 봤을 수도 있는 거네요. 만약에 8번 문장이 had never seen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으로서 have never seen이면은요, 자, 뭐 그렇다면은 이거는 현재까지의 경험이 없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한 번도 톰이 호랑이를 못 본 건데, 지금은 have never seen이 아니라 had never seen이니까 과거 어느 시점까지의 경험이 없다는 얘기가 돼버려서 그 이후에는 뭐 봤을 수도 있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계속 느낌의 had pp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자, 자, 그 다음에 계속 느낌의 헤드 pp에 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번에도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시간 수평선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자면 여기를 현재라 하시고, 자, 과거 어느 시간이 기준으로 잡히겠죠. 자, 그랬을 때 과거까지의 계속, 과거보다 이전에서 과거까지의 계속, 이런 그림으로 그려보실 수 있겠는데, 자, 여러분들 9번 문장 함께 보시면요, had been 1이네요. had been 1 for a week,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과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일주일간 그녀는 아파오고 있었던 거네요. 자, 해석, 아파오고 있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지금 had pp인 과거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거까지의 계속이라서 지금은 아프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had been 1이 아니라 have been 1, 현재 완료형인 have been 1 for a week면은요, 기준이 현재가 되니까 현재까지 일주일간의 경험이 아파오고 있는 거라서 과거부터 일주일 전부터 현재까지 지금까지 계속 아파오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지겠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거 완료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had pp를요 과거 완료라는 이름이 아닌 대과거라는 이름으로 부를 때가 이따금씩 있는데요. 자, 여러분, 대과거 had pp란 뭐냐면요, 자, 영어에서는요 과거에 일어난 두 가지 일을 나타낼 때에 과거의 일이니까 둘 다 과거형 이렇게 쓸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과거에 일어난 두 가지 일을 나타낼 때에 그 두 가지 일의 순서를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더 먼저 일어난 일을요 대과거인 had pp로 표시하고 나중 일어난 일만 그냥 과거형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과거의 동작인데 시간 순서를 따져서 더 먼저 일어난 건 had pp, 나중 일어난 건 그냥 과거형으로 쓰고, 자, 이러한 용도의 had pp를 우리가 대과거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는 거죠. 자, 주로 종속절 안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종속절이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을 말하는데 우리가 아쉽게도 아직 절에 대한 공부는 안 했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 8번 예문을 통해서 예문을 다뤄보실 때 이 대과거라는 게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절이 뭔지 몰라서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안은 여러분들 나중에 절에 대한 공부를 마치신 다음에 한 번쯤 다시 돌아오셔서 읽어보시면 그때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굳이 해석하려 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해석해 드릴 테니까 선생님 해석을 들으시면서 두 가지 동작 중에서 얘가 먼저라서 대과거로 썼구나 라는 그 점만 한번 짚어보고 가세요. 자, 1번 문장은요, 대변인은 발표했다,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발표했다, 이건데요. 자, 여러분들, 대변인이 발표한 거하고 협상이 결렬된 거하고 어느 쪽이 먼저인가요? 결렬되었고 발표는 그 다음에 했겠죠. 자, 그래서 더 먼저 발생한 결렬된 것 쪽을 이렇게 대과거로 표시하고 나중 일어난 발표한 것 쪽을 과거형으로 표시한 거예요. 자, 2번 문장은요, 나는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다라는 의미의 문장인데, 이때도 저지른 게 먼저라 had pp, 깨달은 건 나중이라 과거형이고요. 자, 3번 문장은요, 자, 나는 그녀가 그 전날 줬던 시계를 잃어버렸다, 이거인데,
자, 그녀가 시계를 준 게 먼저니까 헤드 PP, 잃어버린 건 나중이니까 과거형 이렇게 써놨네요. 자, 그리고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만약에 when, before, after일 때에는요. 먼저 일어난 일을 대과거로 표시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적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건 왜 그러냐면요. 자, 이러한 접속사들의 뜻을 보세요. 뭐뭐 할 때, 뭐뭐 하기 이전에, 뭐뭐 한 후에란 의미죠. 이러한 단어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굳이 동사에다가 먼저 일어난 건 대과거, 나중 일은 과거 이렇게 동사들의 모양을 달리 해주지 않더라도 이러한 말들로 인해 어느 게 먼저 일어난 건지 어느 게 나중 일어난 건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서 그냥 둘 다 그냥 과거형으로 써버리면 됩니다. 이런 말들이 있을 때에는요. 자, 자, A 할 때 B 한다. A 하기 이전에 B 한다. A 한 후에 B 한다. 이건데 자, 여러분들 만약에 when A, B의 구조라면요. 이때에는요. 어떤 느낌을 받으시면 되냐면요. A, B가 동시이거나 자, A가 먼저라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요. 자, 그리고 A 하기 이전에 B 했다라는 얘기는요. 둘 중에 어느 게 먼저인가요? A 하기 이전에 B 한 거니까 B가 먼저가 되겠죠? 자, 그리고 A 한 후에 B 했다니까 이때에는 A가 먼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말들만 있어주면 A 쪽이 먼저인지 B 쪽이 먼저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동사를 통해서 하나는 대과거, 하나는 과거 이런 식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자, 4번 문장을 보시면 해변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텐트를 쳤다라는 내용의 문장인데, 자, 여러분들 엄격히 따져보면 해변에 도착한 게 먼저고 텐트를 친 건 나중이죠. 하지만 이 when이라는 말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둘 다 과거형 써놓더라도 얘가 먼저, 얘는 나중이라는 느낌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had arrived 형태의 대과거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 써도 되긴 되는데 굳이 쓸 필요 없는 거 쓰면 좀 언어가 비효율적인 게 돼버리겠죠.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 선생님도 예전에 처음으로 이 대과거라는 문법을 배웠을 때 뭐가 참 이상했냐면요. 자, 이 8번과 같은 문장을 만났을 때, 자, 해석 한번 먼저 해볼게요. 나의 형이 학교에 접근할 때에 한 여자아이가 형의 차에 앞으로 뛰어나왔고 그녀는 거의 치일 뻔했다. 자, 이런 어떤 내용을 읽은 다음에 어라? 형의 차 앞으로 뛰어나온 것이 치일 뻔한 것보다 이 뛰어나온 게 먼저니까 이게 더 먼저니까 had run 같은 대과거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막 이런 생각까지 해봤는데,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너무 확대해가지고 생각한 거더라고요. 이 영어에서 대과거라는 걸 그렇게 막 남발하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그 비밀이 적혀 있는데 과거의 일을 갖다가 그냥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할 때에는요. 전부 과거형으로 그냥 써도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학교에 접근한 게 제일 먼저, 그 다음 일이 그 한 여자아이가 뛰어나온 게 그 다음 일이죠. 자, 그리고 그녀가 치일 뻔한 건 세 번째로 일어난 일인데 그냥 순서대로 쭉 일어나는 일을 나열한 거기 때문에 전부 다 그냥 과거 이렇게 써놨네요. 자, 그러다가 자, 여러분들 마지막 줄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요. 운 좋게도 나의 형은 속도를 줄였었다라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들 그녀가 치일 뻔한 그 이후에 줄인 게 아니라 치일 뻔한 것보다 먼저 속도를 줄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불상사가 안 생겼고 그래서 다행이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때에는요, 속도를 줄인 건 치일 뻔한 것보다 먼저니까 이때는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다가 마지막에 와서는 한 번쯤 순서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경우가 생겼죠. 자, 이럴 때에만 대과거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자, 미래 완료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미래 완료형이란 이렇게 생겼죠. will, have, pp. 자, 여러분 미래 완료형도요. 과거 완료형이나 현재 완료형과 마찬가지로 네 가지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라면은 이 과거 완료형은 과거가 기준이고 현재 완료형은 현재가 기준인데 미래 완료형은요. 미래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현재 완료 때 사용했던 해석을 선생님이 시점을, 그 기준 시점을 미래로 이동시킨 그런 해석을 여기다가 만들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미래 완료형 will have pp 사용하실 때에는 이러한 해석들 사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완료 결과 느낌의 미래 완료형 will have pp 시간 수평선 위에 그림으로 그려드리자면은, 자, 여기가 현재이고요. 여기가 미래일 때, 자, 미래보다 이전에 어떤 일이 발생해서 그 일의 결과가 이 미래 기준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겠지요. 자, 여러분들 1번 문장만 함께 해보면요. 자, 잠깐. 자, 여러분들 전치사 by가 많이 보이는데요. 이 전치사 by가 뭐뭐쯤, 뭐뭐 무렵이란 뜻도 있고요. 자, 뭐뭐시 되면 이런 뜻도 있어요. 자, 그래서 뭐 2시쯤, 2시 무렵, 그리고 자, 내일 아침쯤, 내일 아침 무렵 이렇게 해석하시든가, 아니면 뭐 내일 아침이 되면 정도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여러분 1번 문장 보겠습니다. will have finished라는 미래 완료형이 나와 있지요. 자, 여러분들 완료 결과 느낌의 미래 완료형 선생님이 표에서 어떻게 해석하라고 말씀드렸었나요? 뭐뭐한 상태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나는 2시쯤이면 2시쯤 나의 숙제를 끝낸 상태일 것이다 라는 해석인데, 자, 그림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이때 미래 기준 시간을 2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숙제를 끝내는 그 순간은 2시보단 이전이에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 2시쯤이 되면 숙제를 끝낸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상태? 숙제를 끝낸 상태라서 내가 프리한 상태, 할 일이 없는 상태가 결과적으로 된다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될 거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1번 문장을 이거랑 한번 구분을 해 보세요. I will finish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렇다면 이때에는 뭐 전치사를 좀 s로 바꿔줘야 할 것 같은데, 자, I will finish my homework at 2 p.m. 그러면요, 2시에 정확히 끝낼 거라는 의미가 돼버리고요. will finish는요. 그런데 여러분, will have finished는 조금 달라요. 이때에는 2시에 끝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2시보다 이전에 끝낼 거라서 2시쯤이 되면 그쯤에는 프리한 상태가 될 거야 이런 느낌이죠. 2시보다 이전에 발생한 어떤 일에 영향을 받아 그 결과로서 이때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될 거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느낌을 한번 충분히 느껴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경험 느낌의 will have pp인데요. 자, 여러분들 6번 문장 한번 해석해 보시면, 자, 만일 내가 그 이야기를 7번 더 듣는다면은, 자, 우리가 관심 있는 미래 완료 문장 아래에 있네요. 나는 그것을 10번째 will have heard 듣는 게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 6번 문장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현재를 여기라 하고 미래 기준 시간을 여기라고 해본다면, 자, 7번 더 듣는다면 이라고 했으니까 7번을 다 듣는 그 시점이 아마 미래 기준 시간이 되겠죠. 자, 이때까지 자, 그때가 되면 나는 몇 번 듣는 게 된다고요? 10번 듣는 게 된대죠. 자, 그래서 이 미래 기준 시간이 되면 미래까지의 나의 경험이 10회의 경험이 되는 건데, 자, 단 전제 조건이 뭔가요? 7번을 더 들으면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현재까지는 몇 번의 경험이 있나요?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3회의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보다 미래에 7번을 듣는다면 7번 듣게 되었을 때 그때까지는 이제 10번 듣는 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문장이고요. 이 7번 문장을 보면 뭐 톰이 호랑이를 보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 자, 이 톰이란 친구가 호랑이를 엄청 좋아하나 봐요. 오늘 톰이 호랑이 본 예문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뭐 경험 느낌의 will have pp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느낌의 will have pp인데요. 자, 이번에는
9번 문장을 보죠. 자, by next year. 다음 해가 되면 나는 자, 20년 동안 영어를 자, will have pp 해석 어떻게 하나요? 가르치는 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자, 이 9번 문장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요. 자, 현재라는 게 올해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미래 기준 시간은요, 다음 해가 되면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미래 기준 시간은 내년이라는 얘긴데, 자, 내년이 되면은 몇 년째 가르치는 게 된다고요? 몇 년째 계속하는 게 된다고요? 20년 동안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20년 동안. 자, 그럼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올해까지는 몇 년째 계속 해온 건가요? 몇 년 동안 계속 해온 건가요? 자, 올해까지는 19년이 되는 거겠죠?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미래 완료까지 수업을 다 마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은 게 있다면, 자, 동사의 시제와 시간 부사의 호응이라는 제목이 나왔는데,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문장에서 그 어떤 시간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시간 부사인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호응해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들, 나는 내일 라면을 먹었다? 그러면 이게 문장이 자연스러운가요? 안 자연스러운가요? 자연스럽지 못하죠. 왜냐면 동사는 먹었다라고 해가지고 과거를 나타내고 있는데, 부사는 내일이어가지고 미래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호응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장 속에서 동사와 또 부사가 시간 정보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동사와 부사는 그 시간적인 측면에서 서로 잘 호응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헷갈리기가 쉬운 게요. 자, 여러분들, 현재 완료, 다른 게 아니고 현재 완료, have pp나 has pp의 경우에는요, 이 분명한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하고 함께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런 지적사항이 왜 나왔냐면요. 자, 우리가 이 현재 완료 중에 특히나 이상하게도 이 과거처럼 해석하는 현재 완료가 있었죠. 뭐뭐 했다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과거처럼 하다 보니까 이 과거 시간 부사하고 have pp하고 좀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나머지, 한 문장 안에 have pp도 보이고 과거 시간 부사가 함께 보이는데 그냥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실 염려가 커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have pp, has pp는 어떤 분명한 과거 시간을 나타내는 과거 시간 부사하고 절대 함께 사용하시면 안 돼요. 자, 그 이유라면은요. 자, 이 결과 느낌의 have pp의 경우에 과거에 발생한 일보다 그로 인해 현재 어떻다라는 현재의 결과, 현재 상태에 훨씬 더 관심이 큰 거라서 오히려 관심은 현재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특정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하고 함께 사용하지는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절대 have pp, has pp는 특정 과거 시간 나타내는 그 부사하고 함께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요, 나머지 얘기들은요, 자, 뭐 이런 얘기들은 별로 어렵지 않은 얘기라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완료형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First Timers 코너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중에서 선생님 바람은요, 우선 현재 완료 위주로 한번 공부를 먼저 해보세요. 자, 그리고 좀 더 이렇게 폭넓게 의미 구분이라던가 어떤 그 현재 완료와 과거의 비교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서 좀 폭넓게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좀 폭넓게 공부하시고, 이 초보자 분들께서는 우리 그 간략 정리라고 알려드렸던 것을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어제라든가 아니면 얼마 전에 ago 또는 뭐 작년, last year, 작년, 이런 last night, 지난밤, 또는 in 몇 년 해갖고 1999년에 이런 어떤 특정 과거 시간을 나타내는 이런 시간 부사들은 have pp하고 절대 함께 쓰면 안 된다는 건 꼭 좀 알아두시고요. 또 우리 거기다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since, 이래로 의미의 since는요, 그 이래로 계속 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적 느낌이 나는 현재 완료와 거의 함께 사용하는 편이라는 것까지 여러분들께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 깜빡했던 게 있는데 그걸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고 수업 끝낼게요. 자, 여러분 헤드 PP 중에 대과거 헤드 PP 있죠? 그 대과거 헤드 PP의 경우에는요, 과거 완료 헤드 PP처럼 이렇게 우리 과거 완료 헤드 PP는 무슨 느낌이 나는지 생각해서 해석을 좀 달리 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대과거 헤드 PP라면 그렇게 어떤 느낌을 살려가면서 해석을 막 다양하게 하실 필요 없고요. 이 대과거 헤드 PP는요, 그 하나의 동작이 다른 동작보다 먼저 발생했기 때문에 쓴 게 대과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동작이 어떤 동작보다 먼저 발생했다는 그런 느낌 정도만 내주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